안녕하세요. 네, 잠시 쉬셨죠? 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영어 교재 20페이지 장부 및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장부를 먼저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는 지금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 이런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장부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전표 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붕괴를 하면, 알아서 장부가 다 작성이 돼요. 알아서 장부가 다 작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장부의 구성 같은 것들은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장부는 주요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부라고 하는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우리 주요부는 우리 회사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 모든 거래를 적는 곳을 주요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조부는 그 적어진 것들 중에 특정한 것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보조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요부에는 두 가지 장부가 있으니까 하나는 붕괴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이렇게 두 가지. 분계장은 모든 거래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고요. 총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별로 집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장은 뭐라고요? 모든 거래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하는 거고, 총계정 원장은 모든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전기 배웠죠? 분계하면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다 그랬죠?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절차를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래를 총계정 원장에 다 이동시켜서 계정 과목별로 우리는 분류 집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보조부는 이런 주요부의 특정한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보조원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조원장하고 보조기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원장에는 상품재고장, 그 다음에 매출처원장, 매입처원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재고장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어떤 상품이 얼만큼 있는지를 기록해 주는 게 상품재고장이고요. 당연히 뭐 컴퓨터 모니터가 몇 대가 있고요, 뭐 컴퓨터 본체가 몇 대가 있고요, 노트북이 몇 대가 있고요, TV가 몇 대가 이런 것들을 다 품목별로 정리를 해놓는 장부를 우리가 상품 재고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출처 원장은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별로 기록하고 있는 장부예요. 매입처 원장은 외상 매입금을 거래처별로 기록하고 있는 장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에서는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래처 원장이다라고 불러요. 거래처별로 누구한테 외상매출금 얼마 갚아야 되고 누구한테 외상매출금 얼마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하니까 이런 거래처별로 장부를 기입을 하고 있고요. 보조기입장은 따로 외우실 필요까지 또 없으시고, 뭐 예를 들자면 뭐 현금 출납장이라든지 뭐 당좌예금 출납장, 뭐 어음기입장 등등등등등 장부가, 나머지 장부들은 다 보조기입장이에요. 그냥 각 계정 과목을 조금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요만큼. 그러면 장부로 따지게 되면 분계장,
총계정 원장을 우리는 주요부라 한다. 보조 원장에는 상품 재고장,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장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은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이에요. 회계의 순환 과정.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12월 31일 날 모든 장부를 마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단기다라고 부르죠. 그죠? 단기라고 부르는데 단기의 시작 1월 1일을 우리는 기초라 하고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해요. 맞죠? 그런데 그럼 단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분계라고 하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의 전기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얘네들은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반복. 거래가 생기면 계속 분기하고 전기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월 31일 날이 됐어요. 12월 31일 날 기말. 자,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결산이라는 걸 할 거예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모든 장부를 마감하는 과정이에요. 끝을 낸다. 올해 거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정리하는 과정이고 이런 결산에는 우리가 첫 번째 예비 절차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본 절차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 절차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줄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 주시면 되겠고 엄청 중요해요. 그래도 회계의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두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거래가 발생을 하면 전기를 해요. 어디에다가? 총계정 원장에 전기라는 걸 할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결산 마감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결산만 이쪽에다가 제가 따로 빼서 다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결산. 우리 언제 한다고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우리는 장부를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럼 마감을 하려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예비 절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비 절차. 그러면 결산 예비 절차는 뭐냐? 자, 분계장에는 우리 회사의 1년분 모든 거래가 다 적어져 있죠. 맞죠? 총계정 원장에는 그걸 계정 과목별로 또 왕창 적어져 있겠죠. 그럼 현금 계정 아까 하나만 보더라도 현금 계정, 자 여기 전기에 자 총계정 원장이 현금이다 라고 하는 계정이 차변도 수두룩하게 거래가 생겼을 거고 대변도 엄청 많은 거래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다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겠죠.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결산의 예비 절차의 첫 번째는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금 계정 차변의 합계 금액은 얼마고요. 대변의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차변에 얼마가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당연히 차변이 많을 거고 부채는 대변이 많을 거고 자본도 대변, 수익도 대변, 비용은 차변이 훨씬 더 많게 돼요.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한다. 그러면 시산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지금까지의 계정의 잔액을 집계할 거예요. 각 계정별로 이제 잔액을 집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시산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산 정리 사항이다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결산 정리 사항이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이 결산 정리 사항은 내 장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 것들을 결정짓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중에 이제 실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의 월급날이 10일이에요. 10일. 그러면 12월 달에 월급을 언제 주죠? 다음 달 1월 10일 날 돼야 주겠죠. 그러면 12월 31일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월급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런데 회계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내 장부에 12월 달에 월급을 기록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거래가 생기진 않았지만 발생주의라는 원칙 때문에 내 장부에 더 추가해야 될 것도 있고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또 빼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결산정리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쨌든 시산표에 잔액이 나와 있었고 그 잔액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이후 그러니까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게 작성이 될 거예요.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게 작성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최종적인 집계가 끝났겠죠.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된 다음이니까 최종적인 집계가 끝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결산의 본절차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본절차는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을 뭐한다? 마감한다. 실제 실무에서는 프로그램에 마감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컴퓨터가 다 해줘요.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우리는 일단 얘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머릿속에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우리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산부채, 자본은 결산일날 돈이 좀 남았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를 다시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결산일날 남아있는 걸 다음 연도로 2월이라는 걸 시키게 되고요. 수익하고 비용은 결산일날이 되면 일단 올해 거 이걸로 집계 끝났어. 오케이. 딱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새롭게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0원부터 출발.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전년도께 2월 돼서 오는 걸 가지고 그대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산의 본절차의 첫 번째 제 1단계는 무엇을 하냐? 수익하고 비용 계정 과목을 마감을 할 거예요. 수익하고 비용을 마감을 할 건데 우린 지금 마감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수익 비용을 먼저 어디로 가냐? 손익이라고 하는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 손익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일단 수익 비용을 다 집어넣어요. 그럼 수익은 모두 다 대변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비용은 모두 다 차변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손익을 다시 자본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수익이라는 친구는 내 자본의 증가 요인이었고요. 비용은 내 자본의 감소 요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마감할 때는 내 자본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자본으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할 건데 얘네들을 마감할 때는 남아있는 모든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게 돼요. 다음 연도로 그냥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본절차.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마감하는 순서는 무조건 수익과 비용을 먼저 손익으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익을 다시 자본으로 마감을 하고 자산부채 자본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게 된다. 이런 과정이 조금 필요하겠고요. 이건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보고서 작성 절차예요. 보고서 작성 절차. 우리가
앞에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를 배웠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를 배웠는데 전산회계 2급 범위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보고서가 2개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하나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보고서 작성 절차다. 그래서 결산은 이 정도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산표란 이렇게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보시면 시산표란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의 정기가 정확한지 검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정 집계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감하기 전에 잔액을 모두 다 집계를 해주실 건데 이 시산표에 등식이 있어요. 시산표의 등식. 그래서 시산표를 그냥 T자로 그리게 되면 시산표의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오게 되어 있고요.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왔을 때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산은 이제 결산일 기준이니까 기말의 자산을 쓰도록 되어 있고 기말의 자산, 부채도 기말 부채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본만 기초 자본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자본. 왜냐?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단기순 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이익을 기초 자본에 이익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돼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본은 기초 자본을 기록을 해야지만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둘이 같아야죠.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죠.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시산표 등식에는 반드시 기초자본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신 기출문제 시험법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1, 2년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하나밖에 없네. 네, 그래서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계라는 것을 분계장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절차를 우리 아까 뭐라 했죠? 전기라고 했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전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배운 단어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앞에는 괜찮아요. 앞에는 괜찮은데 결산의 절차 정도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실기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